필름의 시대는 끝났다? 나는 필름 영화 보고 싶은데 하는 관객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사실 그 미래를 아주 밝게 전망하기는 힘들지만 이미 쌓여온 필름 영화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많이 남아있죠. 파주 보존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복원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100년간 바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이야기하는 시내21의 김소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영상자료원 파주 보존센터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고 조용한 이 분위기 속에서 오늘의 주제를 같이 좀 얘기해보기에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필름 영화에 대해서 그리고 필름 복원 작업에 대해서까지 톱파보려고 하는데요. 이 디지털 시대에 아직도 우리가 왜 필름에 대한 그리고 필름 영화에 대한 향수나 호감을 갖고 있을까? 어디까지나 필름이라는 것이 인간처럼 다를 수도 있고 낡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유실돼서 영영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유한한 매체를 가지고 영원한 이미지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영화의 정수를 가지고 있는 어떤 물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 아날로그한 필름 영화의 세부를 좀 톱파 보기로 하죠. 필름의 시대는 끝났다? 사실 전혀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지금 다 대부분 디지털 영화를 보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디지털 영화가 한국 영화계에 언제 처음 등장했느냐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 100% 디지털 영화라는 것의 의미는 제작부터 상영, 배급에 이르기까지 전부 이 디지털 프로세스를 전제하고 만들어진 영화를 의미합니다. 2001년에 눈물이 나왔을 때만 해도 눈물이 6mm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작품이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국내에 디지털 영화를 상영하고 배급하는 이 호환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눈물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를 스크린으로 옮기는 키네코 작업을 거쳐야만 했었고요. 국내에 사실상 디지털 영상기가 상용화된 것은 201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환경을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지만 사실 그것이 정말로 당연해진 환경은 불과 10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필름 영상기 같은 경우는 그 10년 중에서도 3, 4년 사이에 이미 주류에서 밀려났을 정도니까 이 기술의 패러다임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는지를 좀 체감해 보실 수 있겠죠. 국내에서 좀 상징적인 변화를 짚자면 이제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마지막 필름 영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봉준호 감독의 2013년 작품 설국열차. 저로서는 언제나 필름 작업을 해왔던 과작의 감독인 이창동 감독님께서 2018년작인 버닝을 처음으로 디지털 영화로 작업했다라는 것이 영화의 패러다임이 이제는 완전히 디지털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마지막 방점을 찍듯이 알려주는 그런 사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름 영화가 또 제작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를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나는 필름 영화 보고 싶은데 하는 관객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사실 그 미래를 아주 밝게 전망하기는 힘들지만 이미 쌓여온 필름 영화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많이 남아있죠. 또 그것을 더 좋은 상태로 복원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여기 한국영상자료원 파주 보존센터에 있습니다. 새로운 필름 영화가 활발히 나오지 않더라도 여기 파주 보존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100년간 바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작업해야 할 이 분량으로서 남아있는 작품들이 무려 2,500편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2,500편 정도나 된다지만 어떻게 100년이나 걸리지? 그렇게 오래 걸리는 작업인가? 라는 건데요. 이 한 편의 영화를, 필름 영화를 복원한다는 것이 물량으로나 그 정성, 정밀도의 면에서나 정말 어마어마한 작업이더라고요. 일단 필름 사진 현상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작업이라는 점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작은 필름 카메라 사용하시고 필름 롤을 들고 사진관에 찾으시는 분들 아직도 꽤 많으시죠?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뭐 한 롤에 35장, 36장 되나요? 그 한 롤을 맡기면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상 필름 인화라고 하는 것이 꽤나 간단한 작업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영화는 기본적으로 24프레임, 1초에 24장의 이미지가 연속적으로 지나가는 그런 매체죠. 우리가 한 편의 영화를 일단 약 100분 정도라고 가정을 한다면 6,000초가 되고요. 6,000초.
곱하기 24프레임을 하면 14만 4천 장의 이미지를 처리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물론 자동화된 기계가 있긴 하지만 수작업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500편의 영화를 100년 걸려 작업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작업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게 되는 셈인 거죠. 그리고 필름 복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만한 개념이 인화와 현상인데요. 사진관에 갈 때 필름 인화하러 간다, 필름 현상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엄밀히 말해서 둘은 아주 유기적이고 연계된 개념이지만 또 약간 다른 개념이기도 합니다. 일단 인화라는 것은 우리가 촬영 직후에 필름에 이미지가 맺히는 것, 그것이 인화거든요. 촬영하는 순간 이미 인화가 되는 것이죠, 사실상. 하지만 인화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 눈에 필름 위에 이미지가 그대로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지가 맺혀 있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잠상이라고 해요. 인화는 그리고 인화기를 통해서 원본 필름의 이미지를 또 다른 필름으로 옮길 때, 인화기를 통해서 그것을 찍을 때에도 인화한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여기까지가 인화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되겠고요. 현상은 무엇이냐? 아까 제가 인화 단계에서는 사실상 필름에서 우리 눈에 이미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약품 처리를 통해서 네거티브 필름의 흑백 음영이 뒤바뀐 이 네거티브 이미지가 필름 위에 떠오르게 하는, 잠상이 우리 눈에 보이게 하는 그 과정이 비로소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상은 사실상 조금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도 좋을 것 같네요. 필름 영화 복원 작업의 중요한 또 다른 단계로 색보정, DI 얘기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색보정이란 말 자체도 일반인들에게 그렇게 낯설거나 어려운 말은 아니게 된 것 같아요. 보통 색보정이라고 하면 대부분 편집까지 다 끝내고 마지막에 그 최종 편집본을 가지고서 색을 만지는 작업을 상상하게 되실 것 같아요. 필름 영화의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도 그 작업 공정이 순서가 약간 뒤바뀌어 있습니다. 편집 작업을 다 마치고서 색 보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인화 단계에서 우선 색 보정을 마친 다음에 현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필름 영화에서의 색보정이란 것은 정말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잠상 단계로 맺혀 있는 이미지들을 다 손보는 굉장히 까다로운 수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필름 영화의 세계, 필름 영화의 복원 과정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일이 얼마나 소명과 애정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인지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영화가 엄청난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필름 영화를 따라잡지 못한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초창기에는 많은 촬영 감독이나 전문가들이 명암비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 기술이 좋아져도 필름 특유의 명암비를 따라오기는 힘들다. 굉장히 깊은 어둠과 아주 풍성한 빛은 필름만이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었거든요. 이 명암비라는 것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가지는 팔레트, 스펙트럼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는 필름의 명암비를 따라잡았다라고 할 만한 수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명암비만을 놓고 필름이 월등하다라고 말하기는 엄밀히 말해서 좀 어렵지 않나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특유의 필름 룩을 완성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이라이트 부분에 있습니다. 필름은요, 굉장히 밝은 빛도 풍성히 보여주면서도 부드럽게 처리해서 우리 눈에 인식되게끔 하죠. 이 밝은 구간을 디지털과 필름을 비교해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그 특유의 디지털스러움, 그 쨍함의 차이가 얼마나 다르신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색감이 조금 푸른 계열 쪽으로 간다면 그 차이가 더 두드러져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필름 영화 특유의 아스라한 빛의 질감은 여전히 디지털이 완전히 따라오기 어려운 영역이라는 것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특히나 이 필름 영화의 그레이는 우리가 아날로그 감성을 얘기하게 되는 가장 주요한 이유가 아닐까 해요. 그레인이 왜 생기냐? 필름에 물리매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은가루가 우리 눈에 그대로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 은가루는 필름의 감도에 따라서 알갱이의 크기가 달라져요. 반대로 디지털 노이즈라고 하는 것은 픽셀 단위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 알갱이의 크기가 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는 차이가 뭐냐? 사람의 뇌는 아주 균일한 크기의 저마다 다 다르고 불규칙한 불균질한 입자,
놓고 비교했을 때 후자를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느껴요. 자연스러움에 대한, 자연적인 것에 대한 거의 본능적인 반응이 아닐까 해요. 필름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필름 영화 한 편을 큰 스크린으로 그 지글지글거리는 느낌을 정말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내에서 물론 필름 영화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한국영상자료원 상암본원에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고 또 여러분들께 필름 영화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관심 가지고 필름 영화 잊지 않고 여러분들도 찾아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무리하면서 필름 영화 하면 저는 항상 어쩐지 영화 시네마 천국 얘기를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언제나 영사실을 지키고 있는 우리의 영사기사 알프레도 아저씨, 그리고 그 아저씨와 평생의 우정을 나누는 소년 토토의 이야기죠. 마지막에 알프레도가 토토에게 선물한 것도 영화의 키스씬들만을 모아놓은 굉장히 투박하게 편집된 필름 조각 모음이었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필름 조각 모음을 보고 있으면 중간중간 편집이 이렇게 뭉툭하게 끊기기도 하고 편집이 튀기도 하고 입자들이 막 지글거리면서 엉성하기까지 한데 그게 왜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을까 하고요. 결국에 필름 영화는 영화란 것이 감정의 매체라는 사실을 가장 선명하게 방증해주는 매체 가 아닐까 합니다. 그토록 불완전하고 유한하고 불균질한 것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건 그 안에 감정까지 함께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테니까요. 요즘처럼 특수관 열풍이 불기도 하고 아이맥스나 또 돌비 시네마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시점에도 그것과는 별개로 여전히 필름을 사랑하고 필름 영화를 사랑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영화가 계속되어야 할 이유를 대신 말해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톱파보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